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설득입니다. 설득. 제가 좋아하는 주제이기도 하고요. 제가 오랫동안 파고 연구했었던 분야? 스킬이라고 할까요? 입니다. 제가 마침 어제 책을 한 권 읽고 블로그에다가 글을 썼는데 그 글로만 쓰기는 아까워서 이걸 또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카메라를 켰고요. 무슨 책이냐면은 여기 보이듯이 설득의 언어라는 책입니다. 유달네라는 분이 쓰신 책이고 뭐 유명한 분이거나 유명한 책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 설득과 관련된 책을 좀 주기적으로 읽는 편입니다. 왜냐면 설득이라는 거를 아무리 내가 많은 설득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고 책을 읽다 한들 내가 현실에서 내 바로 앞에 있는 상대방을 현실에서 설득하지 못한다면 그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현실에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적용해보고 써보려고 합니다. 내가 이번 책에서 배운 것들을 실제로 내가 뭐 친구들한테나 부모님한테나 어떤 회사에서 동료들한테나 심지어 뭐 대표님들한테나 실제로 적용 가능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건 좋아해요. 책을 읽고 현실에 적용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거 반복하는 거죠. 이러면서 사람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할 수 있다고 믿거든요. 아무튼 각설하고 이 책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기본적으로 설득에 대한 생각을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넘어간다면은 저는 설득보다는 납득이라는 말을 더 좋아하긴 합니다. 아마 책에서도 그런 내용을 똑같이 얘기하던데 설득은 내가 상대방한테 하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상대방은 설득을 당하는 입장입니다. 네. 그리고 납득은 내가 스스로 납득을 하는 겁니다. 좀 능동 버전인 거죠. 그래서 상대방 입장에서 그러면 둘을 구분하자면 내가 설득을 당하거나 납득을 하거나 납득이 되는 경우입니다. 이게 뭐 말장난일 수도 있는데 이게 많이 차이가 납니다. 결국에는 설득이든 납득이든 상대방으로 하여금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그 방향으로 가게끔 스무스하게 데려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설득이라는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좀 저항이 생깁니다. 기본적으로 저항이 왜 생기냐면 설득을 당했다라는 거는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뭐 정보라던가 신념, 믿음 이런 것들이 틀리고 부정을 하면서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본성적으로 그 설득을 당하는 게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자신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거는 내가 아무리 성장을 하려고 하고 이게 합리적으로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 틀렸음을 인정하는 그 과정 자체가 이게 썩 유쾌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유쾌하지 않은 감정을 제거해 주는 게 설득과 납득의 결국 해야 되는 그 필요한 작업들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내 말을 따라도 기분 나쁘거나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거. 그 마음 상태까지 배려를 하는 커뮤니케이션이 설득과 납득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조금 더 이제 책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설명을 해볼 텐데 저는 기본적으로 설득이라는 표현보다 납득이라는 표현을 더 좋아하지만 일반적으로 설득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기도 하고 이 책에서도 비슷하게 설득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저도 이 영상에서는 설득이라는 단어로 써보겠습니다. 예, 중간중간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도 또 이제 할 이야기가 예전에 저도 약간 무지할 때, 좀 순진할 때는 맞는 말만 하면 다 내 말을 들어줄 줄 알았어요. 다 내 말을 따라주고 내 말대로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근데 현실에서는 사람들이 내 앞에서는 고개를 끄덕끄덕 하지만은 뒤에서는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말대로 해주지 않나. 이게 특히 어떤 프로젝트나 내가 다수를 설득해야 될 때 그런 경험이 되게 많았었는데, 아니 왜 나는 맞는 말을 하는 건데, 내가 이게 옳은 방향이고 맞다고, 이게 맞는 건데 진짜 객관적으로 봐도 그렇거든요. 왜냐면은 상대방도 다 논리에 수긍을 하고 오케이 하고 이게 맞다고 말해주고 대안도 없어. 다른 대안도 없어. 이게 유일한 대안이야. 그런데도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 좀 답답했단 말이에요. 저 그럴 때마다 아니 왜 그럴까? 이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왜 안 가지?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되게 순진했던 거죠. 그냥 논리로만 접근하고 들어가고 설득을 하면 사람이 움직일 줄 알고 내 말을 따라줄 줄 알았던 게 되게 순진했던 것이었습니다. 아마 비슷한 경험이 많을 거예요. 논리로만 사람은 움직이거나 설득당하지 않는다라는 거. 네. 이게 대전제입니다. 설득에서. 그래서 이 책에서도 얘기하는 게 설득의 가장 최고의 전략은 설득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논리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이것도 설득하지 않는 게 가장 최고의 설득하는 방법이다. 실제로 그래요. 설득하려고 하는 순간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내 생각을 바꾸려고 하네라는 반감이 들고, 이 반감 때문에 설득에 굉장한 애를 먹습니다. 일단 벽 하나 세워두고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은 방어적일 수밖에 없어요. 나는 공격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왜냐면 내가 당신이 기존에 알고 있던 것들을 부정하면서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논리적으로 다가간다는 말이. 그래서 이런 과정을 되게 스무스하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하는 말이, 인간은 어떤 선택 또는 행동을 할 때 자율성이 제한되거나 자유를 박탈당했다고 인식하면 관련된 제한, 대상, 규칙 등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된다. 상대방이 나의 생각을 바꾸거나 조정하기 위해서 압박한다고 느끼는 순간 삐딱선을 타게 되는 것이다. 제가 이 삐딱선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엄청 속에 열불이 나는 그런 기억들이 떠오르는데 진짜 열받는 포인트죠. 근데 이게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삐딱선을 만들지 않고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가는 게 설득의 핵심적인 키고요. 상대방은 기본적으로 방어적이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방어적인 이 태도를 누그러뜨리는 게 제일 먼저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라포라는 말이 있잖아요. 라포를 먼저 형성해야 된다. 상대방과의 나의 어떤 친밀도, 어떤 사회적 유대감 같은 거를 먼저 쌓아놓고 상대방이 좀 더 우호적인 입장, 태도가 되면 그때부터 이야기를 조금씩 점진적으로 해나간다라는 거죠. 준비도 안 됐는데 다짜고짜 그냥 이 말이 맞잖아, 이대로 해야지 라고 하는 거는 되게 바보 같은 행동이라는 겁니다. 예, 절대로 대화를 해야 되지, 공격과 방어가 된다면, 공격과 방어의 구조가 되면 이미 틀려버린 설득의 전략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설득을 당하도록 뭔가 밀어붙이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납득할 수 있는 설득을 해야 된다. 여기서도 단어를 정의를 하네요. 납득이라는 단어는 국어사전에서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 형편 따위를 잘 알아서 긍정하고 이해함이라고 정의한다. 설득은 되는 것이고 납득은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납득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은 설득의 대상이 주도적으로 정보를 취합해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있다고 느끼게 배려하는 커뮤니케이션이다. 이게 정확합니다. 누군가를 바꾸려 하지 말고, 설득하려 하지 말고, 애쓰지 말고, 노력은 해야 되는데 그 노력에 티가 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설득이라는 거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스스로 납득하게끔 해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고, 그러려면 가장 좋은 방법들이 뭐가 있냐면, 그냥 저는 제 삶으로 증명하는 편입니다.
야, 이거 친구들한테도 제가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이게 아니라 내가 실제로 그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돼요. 그 하는 모습으로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주변 사람들한테 굳이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논리적으로 얘기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그 삶을, 제 삶을 변화하는 삶을 보고 자극을 받고 움직이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살 빼고 다이어트하고 운동하고 근력 운동해야 되고 하는 거를 누가 모릅니까? 논리적으로는 이게 틀린 게 하나도 없죠. 건강하게 살려면 운동을 해야 된다. 누가 몰라요. 소식을 하고 좀 좋은 음식 먹고 건강하게 건강 식단을 지켜야 된다. 그걸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주변에 건강한 음식을 먹고 건강한 식단을 하고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근력 운동도 하고 이렇게 밝게 활기차게 사는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그게 또 전염이 되거든요. 그 에너지와 바이브가.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전염이 되도록 하는 거. 직접적으로 설득하려고 하면은 이제 저는 촌스럽다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비즈니스에서는 그렇게 단시간 단기간 안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지점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질문을 좀 잘하려고 합니다. 질문이라고 한다면 상대방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지점에서 상대방의 어떤 니즈라던가 욕구, 욕망 이런 것들을 알게 되고 그 욕망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납득을 시키는 과정이거든요. 그게 안으로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이 트로이 목마처럼 안에서부터 들어가야 된다. 내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상대방 이야기에서부터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을 통해서. 그래서 질문을 잘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저 또한 이 질문하는 법을 훈련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친구들을 만날 때나 어떤 자리에서도 어떤 질문을 꼭 하려고 하거든요.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 미래의 인재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스킬 중 하나다. 질문을 잘하는 법. 상대방의 이야기를 끌어내는 거. 네. 그리고 제가 또 꿀팁을 하나, 사회생활, 직장생활 꿀팁을 또 드리자면은, 제가 예전에 회사 다닐 때 대표님이랑 의견 충돌이 좀 많았습니다. 제가 또 ENTJ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맞다고 생각한 거는 약간 밀어붙이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표와 의견이 많이 갈린다고 해서 제가 뭐 거기서 기가 죽거나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대표랑 치열하게 뭐가 맞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은 저도 회사라는 거는 이익을 내야 되고 매출을 내야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의 목표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회사가 잘 되는 방향이 무엇이냐,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보자인 건데, 결국에는 네 말이 맞냐 내 말이 맞냐가 되는 거고, 대표도 좀 이렇게 정치가 들어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게 하여튼 이거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예를 들면 의견이 충돌이 있을 때 특히 대표들과 의견 충돌이 있을 때, 높으신 분들이랑 대표가 아니더라도 뭐 어른이라던가 뭐 선배라던가 어떤 형님, 누나들을 설득할 때 꿀팁은 뭐냐면은 바로 조언을 구하는 겁니다. 조언.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보통 윗사람들은 자존심들이 조금 더 세거든요. 셀 수밖에 없거든요. 동생들한테는 자존심이 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없다고 하더라도 조금씩은 또래보다는 무조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사실 대표 정도 되면 자존심 어느 정도 세야죠. 회사를 운영하려고 하면은. 그걸 다 이해를 하지만서도 웬만하면 자신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이해를 하고, 특히나 직원들 앞에서 어떤 미팅 자리에서나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틀렸다고 인정하는 건 더더욱 그거는 피하고 싶은 장면이겠죠. 그래서 예전에 이게 그 초기에는 엄청 각을 세우면서 저도 논리적으로 누구 말이 맞네 이런 식의 태도로 그리고 접근하려고 했지만은, 그게 제가 입장 바꿔 생각했을 때는 되게 불편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맞는 말이라고 한들 이 사람 되게 눈에 가시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도 사람인데 내 말이 자꾸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자꾸 틀렸다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것도 회사 안에서 썩 유쾌하지 않겠죠?
그래서 저는 조언을 구하는 게, 우리가 첫 번째로 대전제를 까는 게, 우리가 회사의 매출을 잘 내고 회사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 나도 고민을 하고 있다. 그래도 대표님이시니 저보다 경험이 더 많으시고 어떤 해안이 있으신 대표님께서 아무래도 제가 경험이 부족하니 좀 조언을 해줬으면 좋겠다, 조언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상대방을 조언을 구하는 입장이라고 내가 딱 이 관계가 설정이 되잖아요. 그럼 윗사람은 방어적인 태도가 싹 이제 풀리게 됩니다. 한번 내가 도와줘야지. 나는 이제 이 친구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런 감정들을, 이 고취된 감정을 느끼면서 조언을 해주기 시작하는데, 이때 포인트는 이제 조언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 조언을 이제 받잖아요. 받아서 그대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조언을 한 입장에서는 내 말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내 말은 틀린 말이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조언을 지지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해하셨나요? 상대방을 끌어들여서 나랑 같은 한 팀으로 만들고 그 사람의 의견까지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내 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의견, 목소리, 생각이 반영됐으니까. 그 생각과 의견과 목소리가 틀리길 바라진 않겠죠. 틀리면 안 되겠죠. 네. 그러면 대표 입장에서도 자기 조언이 들어가게 되면 자신이 했던 말을 옳게 만들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 방식, 그 조언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네. 이게 진짜 꿀팁입니다. 조언을 구합니다. 사람을 내 편으로 끌어당길 때 조언을 구하는 거. 네. 이거는 거의 뭐 다크 심리학 수준이긴 한데 한번 생각을 해볼 지점입니다. 예, 조언을 구함으로써 내 편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각자의 삶에서 적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많이 내려놓긴 해야 됩니다. 내가 가짜는 놈들한테 조언을 구해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서도 마지막에 AI 시대의 설득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이 책에서도. 논리적으로 맞는 이야기를 준비하는 것은 설득의 절반일 뿐이다. 설득의 과정에는 주어진 정보와 디지털 네트워크를 벗어나 실제하는 대상에 대한 이해와 공감도 필요하다. 상대방이 내가 준비한 논리를 잘 전달받고 내 이야기에 귀 기울일 마음이 들었을 때 비로소 설득은 완성된다. 상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어떤 논리를 강조하며 어떤 정보를 부각하고 어떤 톤으로 전달할 것인지를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은 인공지능을 뛰어넘는 다른 수준의 힘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저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맞는 말만 하면 다 내 말을 들을 줄 알았지만 현실에서는 우리가 인간 사이의 이 관계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다. 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답답해할 필요도 없어요. 원래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맞는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내가 맞는 이야기를 하면 누군가는 불편할 수 있다는 거를 이제 아셔야 되는 거고, 상대방 입장에서 맞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논리적으로 맞다 한들 상대방의 입장이라는 게 있고 상대방의 감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그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설득이 다른 지점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AI가 쓴 글이라던가 AI가 만든 영상이라던가 뭔가 AI 티가 좀 나면 작업물에 우리가 좀 불편하고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뭐 이거 AI가 쓴 글이네, 이 사람이 쓴 글이 아니네 라는 말을 하잖아요. 이게 본능적으로 사람은 사람이랑 대화하고 싶지 AI랑 대화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뭐 미래엔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는 건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느껴지는 감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AI가 틀린 말은 하진 않겠죠. AI가 물론 뭐 요즘에 할루시네이션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틀린 말은 하진 않잖아요. 예, 틀린 말은 하지 않는데 썩 AI가 하는 말에 다 동의를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설득이라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사람과 사람, 오프라인에서의 만남에서 이 사람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너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간다면 좀 조종하는 것 같은데 중요한 스킬 중 하나다. 우리가 일상에서 굉장히 많은 선택들을 하잖아요. 우리가 점심 메뉴도 그렇고 우리가 몇 시에 출근하고 뭘 먹고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누구와 함께 하고 이런 선택들이 있는데 혼자만 이 세상에 산다면은 누군가를 설득할 필요는 없겠죠. 내가 그냥 결정하고 혼자 하면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단체 생활, 조직 생활, 이 다수가 함께 이루는 이 사회에서는 결국에는 누군가를 설득해야 된단 말이죠. 내가 원하는 바대로 하려면, 내가 원하는 걸 하고 하려면 누군가는 설득을 해야 된다. 불가피하게. 그러면 그 과정을 되게 나이스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 설득이라는 스킬을 굉장히 단련을 보려고 하는 거고, 이거는 적용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게 적용하지 않고 그렇게 고개만 끄덕이고서는 아무런 이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꼭 제가 오늘 했던 말, 그리고 이 블로그 들어가서도 한번 다시 글로써 한번 보시고 적용을 어떻게 해볼까 전략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특히나 이제 회사 생활하면서 그런 포인트들이 분명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책뿐만 아니라 제가 이 관련된 책들을 되게 많이 갖고 있고 많이 읽었고 했는데 이것도 차차 다른 이후의 영상에서 풀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 문장만 더 얘기를 하면은 설득을 당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납득을 시켜야 된다. 설득이 아니라 납득을 시켜야 된다. 라고 하면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